제주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입니다. 2026년 8월 24일 오전 여기서 한 사람이 발견되는데요. 실종된 사람이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400m 떨어진 곳입니다. 이 400m를 확인하는데 104일이 걸렸고 그동안 이 사람을 찾은 건 가족뿐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찾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그 순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12일 밤 10시 15분 제주시 한림읍의 숙소에서 37살 장미란 씨가 나섭니다. 슬리퍼 차림에 손에 들린 건 휴대전화 하나였습니다. 숙소 CCTV에 찍힌 이 모습이 지금까지 확인된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같이 지내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제주 서부경찰서인데요. 이 시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직접 전단을 만들어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단을 돌리자 장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그것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건 가족들이 직접 정리한 표인데요. 5월 17일 이후 통신기록도 새 휴대전화 개통도 없습니다. 금융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전무하고 제주공항과 여객선 탑승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정리한 건 경찰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5월 15일 저녁 6시 43분에 신고가 접수되고 밤 9시 16분에 종결됩니다. 2시간 33분입니다. 그 사이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인과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취지로 상부에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장미란 씨 사이의 통화 기록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방치인데 그 다음이 좀 다릅니다. 신고가 접수된 그날 경찰은 이미 한림항 인근을 수색하고 있었는데요.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진행 중이던 그 수색을 중단시킵니다. 안 찾은 게 아니라 찾고 있던 걸 껐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7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72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당시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는 경찰이 확보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직접 찾아낸 영상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위험도를 평가하려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요. 30대 여성은 범죄 피해 위험이 높은 쪽으로 분류됩니다.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등록돼 있던 장미란 씨 자료는 종결과 동시에 사라지는데요. 변사로 바꿔서 목록에서 지운 겁니다. 관리자가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찾을 사람이 목록에 없으니까요. 그럼 다시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텐데요. 7월 17일에 남자친구가 실제로 다시 신고를 접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5월의 그 기록 때문에 경찰은 신고를 다시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경찰서에 하면 되지 않냐고요. 7월 19일 오후 사촌 동생이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접수는 됐고 47분 만에 제주 서부경찰서로 넘어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다 큰 성인인데 가출한 거 아니냐, 직계가족도 아닌데 왜 왔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노원서는 위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CCTV를 보면 되지 않냐고 하실 텐데요. 한림항 일대에 방범 카메라 111대와 교통 카메라 7대, 모두 118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찍힌 영상은 6월 11일에서 19일 사이에 전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보존기간 30일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이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건 8월 19일입니다. 지워지고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신고를 해도 막히고 다른 데 가도 막히고 그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7월 2일에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담당은 같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같습니다. 연락이 닿았고 위치 확인을 거부한다는 동일한 취지였습니다. 이 남성은 8월 22일 제주 구저읍 송당리에서 발견됩니다. 실종 신고 51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에서는 실종자 시신이 4구 발견됩니다. 조천읍 해상과 애월읍 계곡, 구저읍 송당리, 그리고 한림읍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3건이 같은 경찰관의 허위 종결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경찰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7월 다른 혐의가 불거진 상태였는데요. 8월 11일에 이미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 3월부터 실종 수사 업무를 맡으며 처리한 사건은 298건입니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팀장이나 과장의 결재를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종결 처리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지금 이 298건을 전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확인된 허위 종결은 3건입니다. 나머지 295건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8월 22일 오후 제주경찰청이 이 경찰관을 긴급 체포하는데요.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24일 세포적 부심이 열립니다.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연락이 된다는 이유로 풀려납니다. 같은 날 오전 장미란 씨는 숙소에서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는데요. 찾은 날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종결할 때 팀장이나 과장이 최종 승인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추진 중입니다. 성인 실종은 실종아동법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도 근거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가족이 104일 동안 전단을 돌리는 사이 서류로는 2시간 33분 만에 끝나 있던 사건. 400m는 이렇게 104일이 된 겁니다.